자, 등차 수열의 합인데 일단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습 좀 해볼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등차 수열에 대해서 배웠는데 등차 수열 뭐 가장 기본적인 거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을 쓰는 공식이죠. AN이 뭐지 윤호야? A 플러스 N 마이너스 그렇지. 요렇게 생긴 것이 이제 일반항 공식이었고 당연히 A가 첫항, D는 공차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일반항을 n에 대해서 정리해서 써보면 요런 구조로 써진다고 했어요. 요렇게 n에 대한 1차식 어서오세요. n에 대한 1차식. 그럼 여러분 요것도 기억하고 있으면 편하지. 요렇게 1차식 형태로 내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썼을 때 그때 이 식을 보면서 이 등차 수열의 공차는 뭐라고 말할 수 있다? A라고 말할 수 있다. 그치? n의 개수가 늘 공차라고 했죠? 그쵸? n의 개수가 늘 공차의 역할을 해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써줬을 때 첫 항은 n에다가 얼마 넣으면 되니까? n에다 1 넣으면 되니까 이렇게 써줬을 때 첫 항은 그럼 뭐라고 쓰면 돼? a 플러스 b 이렇게 써주면 이게 첫 항을 나타내는 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등차 중항이라는 것도 배웠죠? 등차 중항.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숫자가 있다면 이 세 수 사이에는 항상 강혁아 어떤 관계식이 성립한다? 그렇지. 요렇게 양 옆에 숫자를 더해가지고 2로 나누면 가운데 숫자랑 같아요. 이게 성립해. 이게 등차 중항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분들 이런 표현이 나올 때 있어요.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게 뭐 3차 방정식이랑 연결돼서 나오기도 하고 지난 시간 했던 것처럼 자, 이렇게 등차 수열 이루는 세수가 어쩌고 저쩌고 이랬을 때 우리는 이 세수를 뭐뭐뭐로 잡는 것이 제일 계산하기가 좋다? 그쵸? 문자만 조금 바꿀게. A-D 가운데를 A 끝에를 A 플러스 D 이렇게 잡아주는 것이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에 관련된 문제를 풀기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RPM 숙제하면서 한번 나왔죠. 등차 수열을 이루는 내수는 어땠죠? 내수. 이때는 어떻게 잡는 게 제일 좋냐면 내수일 때는 세수일 때에 비해서 가운데 센터를 잡기가 좀 그래.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자, 만약에 나는 그냥 뭐 두 번째 거를 A로 잡고 앞에 거를 이렇게 잡고 얘를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걸 그냥 이렇게 잡지 뭐 이렇게 잡고 풀어도 물론 안 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잡고 풀었을 때 불편해. 왜 불편하냐면 보통 등차 수열을 이루는 내수 이런 문제에서는 내수의 합이 몇이다라고 말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잡으면 이 네 개의 숫자를 더했을 때 A도 남고 D도 남죠. 그쵸? 그래서 내수의 합을 활용하기가 불편해. 그래서 자, 이렇게 잡는 게 좀 더 좋습니다. 어떻게 잡냐면 숫자가 4개잖아. 4개를 가운데 딱 센터가 좌우 대칭이 맞도록 써주는 거야. 자, 요렇게 이 두 숫자를 잡고요. 그러면 얘랑 얘 사이에 지금 몇 D만큼 차이 나요? 2D만큼 차이 나죠. 2D만큼. 그러면 여기랑 여기도 2D만큼 차이 나야 되고 여기랑 여기도 2D만큼 차이 나야 되니까 A-3D, A 플러스 3D 요렇게 잡는 게 처음 봤을 때는 아 이게 더 번거로운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신 이렇게 잡았을 때 4개를 더했을 때 어떻게 돼요? A만 4A 이렇게 되지, 그치? 그러면 A 값을 바로 우리가 알고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등차 수열 이루는 내수의 경우에는 이렇게 잡는 것을 추천한다. 뭐 이 정도로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231쪽에 나오는 건 등차 수열의 합이죠. 자, 등차 수열의 합은 일단 이런 느낌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 등차 수열의 간단한 샘플을 하나 2, 5, 7, 10, 13, 16 자, 요런 등차 수열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내가 만약에 이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고 싶다. 등차 수열의 합을 생각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뭘까? 등차 수열의 어떤 특징을 이용하는 걸까? 첫 항과 끝 항을 이렇게 더한 값이 두 번째 항과 끝에서 두 번째 항을 더한 값이랑 똑같고 또 이렇게 더한 값이랑도 숫자를 내가 잘못 썼나? 아 이게 8이구나. 미안해.
8, 11, 14, 17. 그치? 이렇게. 자, 그럼 다시 맨 앞이랑 맨 끝을 더한 값이 계속 일정하게 나온다라는 게 등차수열이 갖고 있는 성질이죠. 그쵸? 그래서 내가 이것들의 합을 어떻게 구하면 계산하기 편하냐면 일단 맨 앞 숫자랑 맨 끝 숫자를 더해. 맨 앞 숫자랑 맨 끝 숫자를 더한 다음에 자, 이거랑 똑같은 게 몇 개 있는지 곱해버리면 되잖아요. 그지? 이 값이랑 똑같은 게 지금 몇 개 나와요? 3개 나오죠. 요거까지 포함해서. 그죠? 근데 그 3개, 왜 3개가 나왔을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전체 등차 수열의 항의 개수가 몇 개였으니까? 6개였으니까. 그 항의 개수의 절반만큼 이 숫자가 나오는 거 아니야. 그치? 그죠? 그래서 전체 항의 개수의 절반이니까 2로 나눈 것만큼 얘네 둘을 더한 숫자가 나와. 이렇게 볼 수 있잖아. 이걸 그대로 일반화 시켜봐요. 자, 만약에 A1, A2, A3 이렇게 나가는 요런 등차 수열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생긴 등차 수열이 있어. 그럼 내가 얘네들의 합을 구하고 싶어. 얘네들의 합을 구하고 싶어. 그럼 일단 맨 앞에 거하고 맨 끝에 거를 더한 값을 구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더한 값을 구해. A1과 AN을 더한 값을 구해. 그 다음에 전체 항의 개수가 지금 몇 개죠? A1부터 AN까지니까 AN까지니까 정확히 그냥 N개죠. N개. 그럼 항의 개수가 N개면 이 묶음이 몇 묶음 나오겠어? 2분의 N개 나온 거 아니야? 그럼 아까 6개였어. 6개였으니까 2분의 6 해서 3개 나온 거 아니야? 그럼 지금은 전체가 N개니까 N을 2로 나눈 것만큼 자,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거 구할 때 이 AN이라는 숫자, 이 AN이라는 값을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등차 수열의 합의 맨 끝에 항이잖아요. 그래서 끝항, 이 끝항을 나타내는 문자로 L이라는 문자를 씁니다. 그래서 요 자리를 L로 바꿔주면 그럼 이제 위에 있는 요 공식이 나오는 거죠. 그쵸? 2분의 N괄호 첫항 더하기 끝항 이렇게. 이게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에요. 그지? 근데 이 공식이 갖고 있는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 공식은 반드시 끝항이 얼마인지 알아야 돼. 끝항. 근데 우리가 끝항을 모를 때가 더 많거든요. 끝항은 모르고 첫항이랑 공차랑 항의 개수만 알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자, 이 공식에서 이 끝항을 있잖아. 끝항. 이 끝항이 좀 전에 누구였냐면 끝항이 좀 전에 이 AN이었잖아. 그지? AN. 정건 AN은 뭐지? n번째 항이잖아. 그지? 등차 수열의 n번째 항. 우리는 등차 수열의 n번째 항을 일반항이라고도 부르죠. 그러면 AN은 뭐라고 쓸 수 있지 항상? A 플러스 n-1 D라고 쓸 수 있지. 그치? 너 숙제 안 했구나? 이거 대답 못하면 이거 숙제 안 한 거지. 그치? 우리 지난 시간에 가장 기본이 되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이 A 플러스 n-1 D잖아. 정건. 그치? 그래서 우리는 요 L 자리에 A 플러스 n-1 D를 집어넣을 수도 있죠. 이렇게. 그치? 그럼 얘 자리에 얘를 집어넣으면 식은 좀 더 길어지지만 대신 끝항을 굳이 구하지 않아도 합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활용됩니다. 그래서 자, 다른 거는 그대로 쓰시고 여기 L 자리만 요걸로 바꿔주면 그럼 괄호 안에서 A가 2개가 되겠네. 그지? 2A 플러스 n-1 D가 된다. 요렇게가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두 번째 공식이에요.
강혁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랑 지금 얘기한 등차 수열의 합공식 두 개, 이게 이제 등차 수열을 단원을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공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우리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그 밑에 있는 요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이거 중요한 내용인데 이건 다음 시간에 설명할게요. 오늘은 등차 수열의 합공식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볼게. 자, 넘겨서 233쪽으로 가봐요. 233쪽. 233쪽에 자, 요 놈을 한번 해봅시다. 290번에 2번. 자, 내가 만약에 요렇게 생긴 수열의 합을 구한다 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일단 딱 보자마자 보이는 게 첫 항 1, 끝항 23 보이잖아. 그지? A는 1, L은 23. 그리고 공차도 바로 보이죠? 공차 얼마? 공차 2, 그치? 근데 뭐가 잘 안 보이냐면 이게 몇 개인지 n 값이 잘 안 보이죠. n 값이. 그지? 항이 총 몇 개냐? 항이 총 몇 개냐가 잘 안 보여. 근데 n 값이 없으면 우리가 못 구하거든요. 합을 절대 못 구해. 그래서 n 값을 찾아봐야 되는데 이거를 뭐 손으로 하나씩 찾아보기에는 약간 자존심이 상하잖아. 그래서 23이 몇 번째 항인지를 우리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식을 통해서 찾으면 되죠. 그죠? 그래서 먼저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부터 먼저 써볼게.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 자, A에는 첫 항 얼마 더하기? 1 더하기 n-1 곱하기 2니까 정리하면 2n-1 요게 일반항이죠. 맞아요? 그러면 2n-1이라는 이러한 일반항을 갖는 수열에서 23이라는 숫자는 n에다가 얼마를 넣어야 나와? n에다가 12를 넣어야 나오죠. 그쵸? n에다가 12를 넣어야지만 23이라는 숫자를 얻을 수가 있으니까, 아하, 그러면 요 23이라는 숫자는 12번째 항이구나. 12번째 항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합을 구하고자 하는 이 수열은 항수가 12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첫 번째 항부터 12번째 항까지 더하는 중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등차 수열의 합 공식, 아까 첫 번째로 썼던 걸로 해볼까요? 자, 등차 수열의 합, n번째 항까지의 합 이렇게 쓸게요. s가 들어가면 합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sn 그러면 첫 번째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 이런 뜻입니다. 자, 얘는 2분의 여기 앞에가 뭐였죠? 합 구할 때 n. 그럼 지금 얼마야? 12 괄호 열고 첫 항 플러스 끝항 1 플러스 23 이렇게. 그쵸? 뭐 이게 24가 되는 거니까 2랑 지우면 12 곱하는 거네. 144. 이렇게 우리가 2번의 합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밑에 4번하고요. 4번하고 6번 이렇게 두 개 답 한번 찾아봅시다. 4번, 6번. 잘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역시 얘네들도 몇 개의 항을 더하는 건지 그것을 계산하셔야지 합을 구할 수 있다. 자, 계산을 잘 하셨으면 4번은 마이너스 195가 나와야 돼요. 195. 정건 나왔니? 네, 4번이요? 예. 이거 233쪽이다, 이하나? 338? 아니, 마이너스 195가 답이라니까. 3이라고요? 이거 항이 몇 개야, 정건? 아니요, 어. 13개? 아, 13개가 나왔어요. 그럼 일반항은 뭐야? 일반항이요? 어. 15 플러스 15 플러스 n-1 곱하기 4. 아, 4라고 했어요? 공차를? 마이너스 4. 와, 공차를 마이너스 4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마이너스 4n 플러스 19가 되죠, 일반항이. 그럼 일반항을 이렇게 구했다면 이 마이너스 41은 이 수열의 몇 번째 항이에요? 15항이죠? 그죠? 15항. 15항이 마이너스 41이야. 그치?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등차 수열의 합에서 첫 항은 15, 그리고 끝항, 방금 구한 끝항이 마이너스 41, 그리고 항수가 15개 이렇게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그대로 등차 수열의 합공식에 집어넣어서 2분의 15 괄호 15 맞죠? 15 마이너스 41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195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강혁이 6번 네. 6번 답은 저 4번까지도 보고 들었어요. 그래요. 서준이 6번 답은? 윤정이 6번 답은? 그렇지요. 마이너스 40. 그치? 자, 6번도 마찬가지로 이 마이너스 5라는 숫자가 몇 번째 항이냐 이거를 찾아야 되는데 얘는 이제 분수가 섞여 있어가지고 약간 헷갈려. 근데 보면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마이너스 3분의 2가 됐으니까 요거 공차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3분의 1이 공차죠? 그치? 얘 하나. 그러면 이 6번에 있는 이 수열의 일반항을 한번 불러줘 볼래?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n-1 곱하기 그러면 결국은 이 마이너스 3분의 1은 앞에 있는 애랑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곱해져가지고 그럼 일반항이 뭐예요? 예? 독창적이시구만. 자, 얘를 이렇게 분배를 하면요 마이너스 3분의 1n 플러스 3분의 1이 되지 않니? 그럼 3분의 1이 어떻게 될까? 그럼 일반항이 뭔가요? 마이너스 3분의 1n이에요. 그쵸? 마이너스 3분의 1n. 자, 근데 그러한 수열에서 지금 마이너스 5라는 숫자가 끝항으로 등장했단 말이야. 얘는 이런 일반항을 갖는 수열에 얘는 몇 번째 항이지, 야나? 15번째 항입니다. 그쵸? n에 15 넣어야 되니까. 그치? 그래서 얘가 그러면 15번째 항이구나 라는 걸 파악했다면 이제 등차 수열의 합공식에 그대로 넣을게요. 2분의 한 다음에 항의 개수 15개 첫 항은 마이너스 3분의 1 끝항은 마이너스 5 이렇게 하면 되죠. 그쵸? 요것을 잘 계산하시면 답은 마이너스 40 이렇게 나옵니다. 예. 어? 생각해봅시다가 어딨어? 그 오른쪽 이거는 그러면 끝에 항을 모를 때 쓰는 거예요? 끝에 항을 모르고 첫 항이랑 공차랑 항의 개수만 할 때. 그치? 그러니까 늦지마. 그거에 대해서 앞에 충분히 설명을 했거든요. 응?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34쪽으로 가서 등차 수열의 합 필수예제 9번에 1번 보면 첫째 항이 7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 이렇게 말했어요. 그죠? 그러면 서준아 요거를 딱 보면서 이 수열의 일반항 한번 불러줘. 그것도 맞아요. 근데 더 빨리 하고 싶으면 공차가 2지. 그치, 무조건 2n을 던지라 그랬지. 2n부터 딱 써버린 다음에 첫 항이 7이 되게. 그치, 요렇게 하면 좀 더 빨리 우리가 일반항 찾을 수 있지. 자, 그러한 수열에서 K번째 항이 33이래. 그러면 정우야 여기다가 얼마 집어넣으면 33 되냐 이런 질문인 거니까. 그치? K 값은 몇이라 그래야 돼요? 자신이 없어. 14죠. 그쵸? 14. 이 수열의 14번째 항이 33입니다. 그럼 문제에서 첫 번째 항부터 K항까지, K가 14니까 14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시오. 강혁이 해볼까? 자, 여기서는 14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S14라고 쓸게, 강혁아. 자, 그럼 해보자. 뭘로 구할래, 이거? 2분의 14 괄호 7 플러스 33. 그쵸? 이렇게 하는 게 빠르겠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수열의 첫 항도 알고 끝 항도 알잖아. 그지? 그래서 요 공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답은 280인가? 네. 그쵸? 요렇게 찾으면 되겠고, 두 번째 문제는 3항이 7이고 10항이 21인, 이거 지난 시간에 많이 했죠.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 제 3항 이렇게 나오면 3항, 그럼 바로 우리는 이거를 정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었지? 등차 수열에서 3항
ED라고 쓰는 게 편하죠. A 플러스 ED 그게 7이고 그 다음에 제 10항은 뭐라고 써야 돼? 그렇지. A 플러스 9D가 21이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요거 이용하면 우리는 A 값, D 값 바로 구할 수 있으니까 자 형진아 빼자. 이렇게 빼면 D가 얼마 나올까? 그쵸. 7D가 14가 되는 거니까 D가 2가 됩니다. 그럼 D가 2라는 거를 여기다가 D 자리에다가 2 집어넣으면은 A는 얼마야? A는 3이네. 자 그럼 요럴 때 지금 상황은 보세요. A 알고 D 알고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N 알죠. 근데 이 10번째 항이 얼마냐? 이건 안 나와 있지. 물론 구하려면 구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첫 항과 공차와 항의 개수 요렇게 세 개를 알고 있으니까 요럴 때 아까 합공식 중에 두 번째 거 2분의 n괄호 2a 플러스 n-1d 요 공식을 써주면 좋습니다. 그쵸? 끝항이 10항 아니에요? 근데 이 10항이 몇인지는 또 계산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L이 10이라는 게 아니잖아. L이 10이라는 게 아니라 L이 A 10이라는 거잖아. 그래서 L 값이 얼마인지를 또 계산을 해야 되니까 첫 번째 공식을 쓰려면 그럼 우리 두 번째 공식을 쓰면은 굳이 이게 L 값이 얼마인지 계산 안 해도 그냥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잖아. 이거를 지금 N이 10인 거죠. N이 10. 그러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지 않아? 그러니까 A가 20이라니. 아, 그래 10항 20이라고 나와 있네. 그럼 요걸 집어넣으면 그럼 첫 번째 거 넣어도 되고. 깜짝이야. 맞죠? 아, 그래. 괜히 헷갈리게 했네. 그지? 20일이 나와 있으니까 요걸 L이라고 써 가지고 첫 번째 공식에 써도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공식에 쓴다면 N이 10이라는 거 집어넣어서 풀어도 되고요. 그렇죠? 요거 썼으니까 여기다 해 봅시다. 그러면 S10은 2분의 자, N 자리에 10 들어가고 2A면은 6 더하기 9 곱하기 2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그지? 그럼 얼마야? 140. 아닌데? 아니고요. 120. 그치? 자, 그래서 등차수열의 합공식 두 가지를 우리가 상황에 맞게 써주면 되겠고요. 자, 내려가서 필수예제 10번 볼게요. 10번은 마이너스 10과 4 사이에 n개의 숫자를 넣어가지고 요런 등차수열을 만들면 이렇게 됐는데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풀어봤던 문제랑 비슷한데 대신 이번에는 합이 마이너스 24다. 합을 얘기해줬어. 그치? 그럼 여러분들은 이것만 대답할 수 있으면 돼요. 자, 이렇게 써져 있는 이 수열, 이렇게 써져 있는 이 수열은 항의 개수가 몇 개인 건가요? 이거랑 이거를 다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한다면 항의 개수가 몇 개인 거예요? n 플러스 2개인 거죠. 그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이 지금 n개잖아. 요게 n개니까 앞뒤로 하나씩 더 붙였으니까 전체적으로는 항의 개수가 n 플러스 2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쵸? 그럼 요것만 우리가 딱 집어낸다면 여기 그대로 합공식 적용할 수 있지 않아요? 강혁이가 한번 해볼까? 자, 여기 적혀있는 얘네들의 합을 우리가 식으로 쓴다면 강혁아 2분의 뭐라고 쓸까? 그쵸? n이 아니라 n 플러스 2가 이 자리에 들어가면 되는 거지. 항의 개수가 n 플러스 2개 그리고 괄호 열고 그쵸? 첫 항 더하기 끝항 마이너스 10 더하기 4 요게 두 번째 괄호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합공식을 그대로 써주는데 항의 개수가 n개가 아니라 두 개가 더 붙어 있어. 그것만 잘 반영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괄호가 마이너스 6이니까 2랑 약분되면 마이너스 3괄호 n 플러스 2인데 그것이 마이너스 24네. 이렇게 그러면 윤정아 n 값은 6인 거죠? n 값은 6, 그치? 자, n 값이 6인 거 구했어. n 값이 6인 거 구했으면 그 다음에 공차도 구하라 그랬잖아. 공차 D. 요거는 정건아 어떻게 구할까? 두 번째 식을 두 번째 식이 뭐죠? 그 아, 그 합구하는 두 번째 식? 네. 그거를 이용해도 되는데 일반항을 이용해도 풀 수 있지 않을까? 네.
내가 n이 6이라는 걸 아는 순간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그러면 이 전체적인 수열에서 얘가 첫 번째 항인 거잖아요. 얘를 뭐 그냥 x1 이렇게 부를게요. 얘가 첫 번째 항. 그럼 얘가 이제 두 번째 항.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체적인 수열을 다시 한번 이렇게 번호를 붙인다면 얘가 방금 우리 n이 6인 걸 알았잖아. 그럼 얘가 a6이었던 거잖아. 그럼 a6이면 x 몇이야? x7인 거지. 그럼 얘가 x 몇이야? x8인 거지, 그지? x8. 그러면 우리한테 주어진 이 등차 수열은 첫 항이 마이너스 10이고요. 여덟 번째 항이 4인 거잖아, 그지?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 xn이라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쓴다면 첫 항이 마이너스 10이고, 그죠? 플러스 n-1 d 이렇게 써질 텐데 우리는 그 중에 정건 몇 번째 항을 알고 있어? 요 4라는 숫자가 요 수열의 몇 번째 항이야? 그러니까 몇 번째 항? 여덟 번째 항이야. 그치? 그러므로 내가 x8을 식으로 쓴다면 마이너스 10 더하기 몇 d가 돼요? 7d가 되지. 7d를 했을 때 그때 몇이 나온다? 4가 나온다. 여덟 번째 항이 4인 거니까. 그치? 요거를 4라고 놔주면 그럼 7d가 14가 되니까 d가 얼마예요? d가 2가 되겠네. 그치? 요거하고 요거가 답이다. 그래서 등차 수열에 대해서 일반항과 합공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잘 파악하면 우리가 계산할 수 있고요. 지금 이 필수예제 10번이랑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밑에 292번이거든요. 292번인데 숫자가 아마 조금 더 더러울 것 같아. 자, 요거 화면 그대로 냅둘 테니까 참고해서 292번 풀어봅시다. 참고로 292번은 공차가 분수예요. 공차가. D가 분수 나올 거야. 해보세요.